추석이 어느덧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올 명절 장 보실 때 작년보다 부담이 더 커졌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실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식료품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준비 비용이 평균 40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제도입니다. 실제로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아직도 신청하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거나 집이 있더라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정부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제도적 구조 때문에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 사이에 혜택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정부에서 이미 소비 쿠폰을 지급했는데 또 다른 지원금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소비 쿠폰이 지급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그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바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추가 지원금인데요.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소비 쿠폰을 이미 받으셨더라도 지자체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중앙정부 지원은 챙겼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 수십만 원을 그대로 흘려보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놓치면 올해 안에는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너스가 아니라 생활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권리이자 혜택이라는 점을요. 그리고 본격적인 안내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 영상으로 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는 앞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잠시 멈추시고 백세지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 지원금 내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비 쿠폰과 지자체가 따로 마련하는 지원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소비 쿠폰은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죠. 하지만 추가 지원금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원 여부, 금액, 신청 기준이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소비 쿠폰을 받았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주 지역에서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소비 쿠폰에 더해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가정이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북에 사시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작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청만 했더라면 가족들과 더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정보를 접하지 못한 탓에 혜택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말았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앙정부 소비 쿠폰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거주지 기준과 행정 절차를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민등록지 확인입니다. 지자체는 지급 기준일을 정해 공고를 내고 그 날짜에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사 예정이거나 다른 지역에 잠시 머무르고 계신 분들도 기준일의 주소지가 최종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전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준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 기간입니다. 대부분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접수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지자체는 예산 집행과 정산을 위해 신청 기간을 엄격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마감 직전에 몰렸다가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고가 나오면 가능한 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제출 서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신분증 하나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나 손주 명의로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대신해 대리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대 주세대원 여부에 따라서도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죠. 또 외국인 주민이라면 체류 자격이나 등록증 확인이 필요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은 단순히 거주 요건뿐 아니라 소득 재산 기준까지 함께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주 묻는 질문 FAQ과 제출, 서류 예시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촬영본보다는 원본, 스캔본, 출력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지 요건 충족, 신청기간 내 접수, 서류 완비.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챙기시면 불필요하게 자격에서 막히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부터 볼까요?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의 전용 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통합앱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주소지 자동 조회, 정보 입력 수령 방식 선택 개인정보 활용 동의까지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끝납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처리 과정을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거나 기기 환경이 맞지 않는 경우, 인증이 자주 실패하거나 계좌 확인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브라우저를 바꾸거나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문자 스팸함 확인,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기본 점검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방문 신청입니다.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접수 창구에서 진행되며 번호표를 뽑고 비치된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정보 등을 작성한 뒤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 입력을 대신 해줍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현장에 비치되어 있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 중 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나 단체 방문 접수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접수 번호와 예상 지급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후 검토 지급 충전 완료까지 단계별 알림이 차례대로 도착합니다. 마감 직전에는 접수 인원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 이른 시간이나 주중 한가한 요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카드형 지역화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령 방법 우편, 방문, 지정 창구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인지 새 카드 발급이 필요한지 헷갈릴 때는 현장에서 바로 문의해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막는 게 안전합니다.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신청 시 성명과 계좌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정확한 주소 입력이 지급 지연을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되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일부 프랜차이즈나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지급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충전 앱에서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카드를 쓰는 지역이 많습니다. 선불카드 형태 업종 코드가 설정되어 있어 편의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약국, 미용실, 의류점, 음식점 등 일상 소비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 아직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 병행하고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사용 기한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예산 편성과 회계 결산 일정 때문에 보통 지급일로부터 약 23개월 안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환이나 취소가 필요하다면 해당 가맹점의 자체 정책과 발행기관의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맹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작은 가게들은 결제 단말기가 오래되거나 가맹 등록이 늦어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근처 다른 지정 가맹점이나 전통시장 내 결제 가능한 상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전에 앱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활용해 자주 이용하는 병원 약국마트 정육점 문구점 등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 팁도 있습니다. 명절 장보기를 한 번에 크게 결제하기보다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나눠 계획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에서는 상비약 영양제 파스 등을 미리 챙겨두고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연탄이나 등유를 취급하는 가맹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교통비가 큰 부담인 가정이라면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가맹 등록되어 있는지도 체크해두면 유용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즉시 발행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잔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양도나 중고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68세 박모 어르신은 지난해 명절을 앞두고 동네 복지관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추가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셨습니다. 차례상 비용이 늘 부담이었는데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니 본인이 대상에 해당됐고 지급 안내 문자를 받은 뒤 기존 카드형 지역화폐에 잔액이 자동 충전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시장과 정육점, 반찬 가게를 돌며 필요한 재료를 하나하나 준비했고 평소 망설이던 사과와 배, 며느리가 좋아하는 송편까지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겨울 대비용으로 연탄과 난로용 등유를 예약 결제해 두었죠.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씀 속에서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명절 준비에 대한 심리적 부담까지 덜어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젊은 세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30대 부부는 늘 고향 내려가는 교통비가 고민이었는데 추가 지원금 덕분에 지역 버스 식당마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 겨울 점퍼와 신발, 학용품을 지역 문구점과 의류점에서 구입하며 지역 화폐로 결제했는데 가게 사장님이 손님이 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까지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르신은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대리 신청을 마쳤고 보호자 계정으로 충전 알림을 받은 후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약과 파스를 구입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 근처 음식점에서 아이 간식을 해결하며 한 달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사용 기한입니다. 지자체 예산과 회계 마감 규정 때문에 보통 23개월 안에 반드시 소진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남은 금액을 환불받거나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제 취소나 교환이 필요할 때는 해당 가맹점의 규정과 발행기관의 약관을 따라야만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소규모 가게는 단말기가 오래돼 인식이 느리거나 가맹점 등록이 늦어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인근 다른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미리 앱에서 내가 자주 가는 병원, 약국, 마트, 정육점, 문구점 등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활용 팁도 있습니다. 명절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쓰기보다는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구매하세요. 약국에서는 감기약, 영양제, 파스 같은 상비약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난방비가 걱정된다면 연탄 등유 등 난방 관련 가맹점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교통비 부담이 있다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터미널의 가맹 등록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분실도난 시에는 즉시 발행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잔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양도 불법 거래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 근교 중소도시에 사는 68세방 모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복지관 설명회에서 추가 지원금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주소지 요건이 맞아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카드형 지역화폐에 자동 충전된 지원금을 활용해 정육점, 반찬가게, 과일가게를 돌며 차례상을 풍성히 준비했고 평소 망설이던 사과배까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연탄과 난로용 등유를 예약 결제해 겨울 대비까지 마쳤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넘어 마음 부담까지 덜 수 있었다는 것이 어르신의 소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이를 둔 30대 맞벌이 부부는 귀향 교통비 부담이 컸지만 추가 지원금으로 버스마트 식당 비용을 나눠 결제해 경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겨울 점퍼와 신발, 학용품을 지역 상점에서 지역 화폐로 결제하니 가게 주인도 손님이 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대리 신청을 완료했고 보호자 휴대폰으로 충전 알림을 받아 약국에서 혈압약과 파스를 꾸준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부모 가정은 선불카드로 어린이집 근처 음식점에서 아이 간식을 해결하며 한 달 생활비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비의 타이밍입니다. 신청 마감 하루 전이 아니라 접수 시작 첫날 오전에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그래야 혼잡을 피하고 여유 있게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PDF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인쇄가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나 가까운 문구점을 활용하면 간단합니다. 세 번째, 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역 사랑 상품권 앱을 미리 다운로드하고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까지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이 막힐 때는 다른 인증 수단을 시도하거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 앱 업데이트 SMS 스팸함 확인 같은 기본 점검을 병행해 보세요. 네 번째, 정보를 혼자 챙기지 말고 나누세요. 부모님이나 이웃에게도 같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 가족 단톡방에 공고 링크와 신청, 마감일, 서류 목록을 함께 올리면 실수 확률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보기, 약국, 의료용품, 난방 연료처럼 큰 항목을 먼저 적고 앱에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뒤 예상 금액을 메모해 두면 훨씬 실속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카드 분실에도 대비하세요. 발행사 고객센터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잔액 알림을 5,000원 단위로 설정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접수와 지급 단계에서 오는 문자 알림은 반드시 즉시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방문 접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한가한 오전 911시
주중 화수요일을 노려보세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도장 누락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명절 한 달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명절은 결국 가족과 마음이 모이는 시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추가 지원금은 그 간극을 메워주는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알았지만 놓쳤다는 아쉬움이 아니라 빨리 챙겨서 도움받았다는 경험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대로 주소지 요건 확인, 신청 기간 캘린더 등록, 서류 미리 준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절반은 이미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현명한 사용 계획입니다. 장보기, 약국, 난방, 교통처럼 꼭 필요한 항목부터 예산을 배정하면 혜택 체감이 커지고 동네 가게에도 활기가 돌며 결국 우리의 일상이 더 튼튼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정보입니다. 부모님, 친지, 이웃 어르신께도 꼭 나누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겨울 난방비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주 선물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준비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